이어도! 안녕하세요. 이어도를 지키고 싶은 남자, 이어도를 사랑하는 남자, 이어도 관심남 정종호입니다. 자, 오늘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요새 너무 덥지 않아요? 요새 너무 더워요.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는지 진짜로. 이렇게 더운데 네. 우리 수중에 잠겨있는 우리 이어도는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외로울 것 같습니다. 외로이 그 깊은 바다를 잘 지키고 있겠죠.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무더워도 이어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네. 우리 이어도 지금은 이어도 그리고 이어도 연구의 서포터즈랑이 또 함께 네.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 주제와는 조금 무게감을 좀 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잡게 되면은 네. 벌써부터 이제 터지게 되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너무나 지겹고 따분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이어도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왜 이어도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어도와 그리고 해양법에 관련된 해양법. 법. 벌써 무겁습니다. 법. 법. 야, 법을 좋아하는 분은 없는데. 네. 그래서 네. 이걸 너무나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저도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죠.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의 자료를 좀 보고 읽고 소화를 하다 보니까 네. 와,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방송을 찍는, 이 컨텐츠를 찍는 우리 또한 어려우면 이거 보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감독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도의 현 상황에 대해서 과거와 역사,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잘하고 있어요. 알려주기 위한. 자, 알려주는데 그렇죠. 네. 깊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깊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얕고 조금 넓게. 넓게. 그렇죠, 그렇죠. 알기 쉽게, 네네네. 친근하게 그게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내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포인트만 요목조목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해양법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 이어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시작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요. 이어도가 네. 간출남이 아니라 수중암초이다. 벌써부터 어려운 단어 나왔어. 네. 간출암. 이 좀 쉬운 말로 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 썼을까요? 우리 학계의 교수님들은. 네. 뭐랄까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간출암이란 단어가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 연안국 네. 이 바다와 접해 있는 연안국들은 이제 조수간만의 차로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이 싹 빠졌을 때, 네. 그럼 이제 최저점에 있는 경계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제 물이 쓱 찼을 때는 잠겨 있겠죠. 네, 네. 자, 요게 포인트인데 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지고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에 드러나는 네. 그런 암이냐 아니냐.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간출암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거. 이거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무슨 저조시에 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물 빠졌을 때. 네, 물 빠졌을 때. 보이는 섬. 그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어도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잠겨 있잖아요. 거의 잠겨 있죠. 네. 4.6m가 잠겨 있는데 가끔 거센 파도가 빵 하고 칠 때 뽕끝 올라오는 정도.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간출암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네. 요까지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영토, 영해, 영공. 우리나라의 한반도 쫙 그려놔가지고 이제 그걸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어도는 영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이어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뭔가 그 안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해양법상 섬으로 인정이 되면 네. 그것이 이제 섬으로 간주가 돼서 네. 뭔가 영해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해양법상 섬도 아니고 암초로만 수중 암초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영해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네. 너무나 어려운 용어, 너무나 이거 알아서 뭐 할까 싶을 정도의 TMI의 정보들이라서 네. 그런 거. 근데 하지만 좀 알고 보면 재밌어요. 이 영해를 우리가 알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있는데 네. 기선이라는 단어예요. 기선이요? 기선. 네. 기선. 어. 자,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기준선. 기준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기선. 네. 기준선인데 아, 네네. 이 기선에는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어요. 두 가지. 네. 통상 기선이 있고 직선 기선이 있다. 네, 그냥 흘려도 됩니다. 근데 알면 재밌다. 왜냐? 네. 우리 한반도를 딱 떠올려 가지고 동쪽에는 보면 네. 뭔가 이제 토끼 허리가 호랑이 허리가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가지고 통상 기선으로 해 가지고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놔요, 이렇게. 아, 네. 그럼 그 기선을 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와 네. 들어가 찼을 때에 네.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서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서해. 네. 서해. 서남해 쪽으로 그렇죠. 뭐가 많아요? 섬이 많죠. 부속 섬들이 무지하게 많죠. 네, 특히 남해에 많죠. 동쪽에 비해서 뭔가 구불구불구불 할 거 아니에요. 엄청. 예.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이 영해를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모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부속 섬들을 일직선으로 쫙 그어보는 거예요. 쫙쫙 그어는 거예요. 아, 끝점들을. 끝점들을 오. 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직선을 그는데서 직선 기선. 이렇게 직선을 긋는다고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선들을 가지고 네. 차고 빠졌을 때의 이 저점을 가지고 우리의 영해를 측정할 수가 있다. 이해할 수가 있다. 네. 요런 부분이에요. 네, 네, 너무 네. 깊이 들어가면은 어려워요. 네. 지금 내가 말하면서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네. 또 이어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중국의 이것이 중첩되어 있다. 이지. 이지. 네. 아는 거 나왔어요, 감독님. 배타적 경제 수역. 정답. 오, 이거 맞아요? 오, 배타적이 맞는지 좀 헷갈렸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지. 이 어려운 게, 네. 공부를 좀 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 있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 너무 다행이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네. 이지가 한국과 중국의 이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데 네. 자, 그런데 그 재밌는 게요. 네. 그 안에 보게 되면 자,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지가 있을 것이고 네.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지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이 더 이어도가 가깝냐 봤을 때 한국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더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근거가 되겠죠. 네. 아무튼 이 해양법적 이어도에 대한 지위가 요렇다. 뭔가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렇다면 이어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에 대해서 살짝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오늘 또 이 공간에 저와 단둘이 이 공간에서 숨을 함께 내어주고 계신 우리 기태 감독님. 먼 발치에서 지켜보셨겠지만 자, 지금까지 들었던 이어도에 대한 내용을 100% 다 이해는 못하셨겠지만은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어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어도. 이거 그럴 거예요. 이 작가야 떠오르고 횟집 떠오르고 고깃집 떠오르고 이게 레벨 1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다 그렇게 우리도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네. 자, 그거를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이제 일깨워 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제 제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좀 이런 느낌으로. 우리 기태 감독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단어를 되게 생소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찍다 보니까 우리 임 감독님은 이제 알아서 그냥 술술술 그렇죠. 이지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효도라는 것 자체가 난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네. 이 공간에 진작에 먼저 우리 감독님 만났다면은 그렇죠. 더 이여도에 대한 그 지식이 또 풍부해졌을 텐데 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에피소드 1편부터 지금까지 돌려보시면 돼요. 아, 그렇지. 대한민국이요. 지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예요. 네. 네. 근데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북이 나눠져 있는 분단 국가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육상 진출이 일단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육로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 국가와는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유 그다음 원자재 같은 경우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이 경제 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SLOC라는 해양 수송로. 네. 되게 어려운 단어 같죠? 별거 아니에요. C, C. Lanes 레인스. of 오브. Communication. 오. 해양 수송로. 아, 해양 수소. 아. SLOC라니까 뭐가 되게 막 그럴싸해서 어려 보이잖아요. 네. 뭐 네. 서비스 어쩌고 그런 네. 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해양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곳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네. 한국 경제의 생명선. 음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뭐 경제 발전뿐만 아니고 이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SLOC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해양 수송로가 막히게 되면요. 네. 30일 이상이 지나게 되면 네.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렇죠. 들어올 수도 나가지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못하니까 네. 내수에만 의존을 해야 그럼요. 되는 거니까. 왜 보면 뭐 어디서 뭐 해운 사태가 일어나거나 네. 뱃길이 막히게 되면 그렇죠. 뭐 운하 막혀가지고 네, 배 못 들어오게 맞아요, 되면 맞아요. 심지어 우리 제주도도 네. 택배 못 받아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비행기 결항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해양 수송로가 막히게 되면 네. 정말 나라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고립. 네, 30일이 막히게 되면 아. 정말 그만큼 이 길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감독님? 30일이면 근데 그것도 좀 오래 버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체감 못하겠지만은 네. 굉장한 거예요. 아. 네, 한 달 동안 우리 스스로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것으로 네.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네. 야, 되게 놀랐어요, 진짜로. 네. 동중국해 이호도 주변 수역이 연간에 25만 척의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년에 25만 척이.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많은 이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네. 다 수입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거의 뭐 100% 수입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여기가 정말 탐나는 거예요. 아. 일단 어장도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이익으로 간주를 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1도련선. 돌연선. 도련선. 도련선. 섬들을 다 이어놓은 선이에요. 아, 도연선. 도련. 그렇죠. 발음하게 되면 도련인데 네, 네, 네. 중국에서는 이거를 아주 국가 해군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이 네. 작전 방향을 둬가지고 네.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식으로 점점 이 태평양까지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1도련선은 중국 동중국해 주변 쪽으로 이렇게 섬들을 쫙 이어놔요. 그러면 네. 여기를 이제 먹어야 네. 이 발판 삼아가지고 이제 그 앞 단계 네. 제 일본 반도 넘어가지고 이제 제2도련선을 또 그어놔요. 아. 점점 이제 그 제해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죠. 쭉쭉쭉 나가가지고 이제 태평양까지 나가자. 이게 작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제1도련선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아. 야, 정말 야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네요. 이제 세계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이나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중국 해군에 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눌러야 되겠다라는 좀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자, 아무튼 뭐 해양 자원의 매장 등 아주 너무나 풍요로운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경우에 네. 이 한중일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전환될 소지가 매우 높은 위치이기도 하다.
뭐 언젠가는 화석연료가 다 고갈됐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쟁탈 싸움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이어도의 위치가 파면 팔수록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네. 보기에는 그냥 수중 암초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초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경계 획정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섬을 갖는다라기보단 그 섬을 차지함으로써 우리의 영해에 대한 주장,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공식별구역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아, 자꾸 오늘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 네. 방공식별구역이다. 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아까 영토가 있고 영해가 있고 네. 이 영해에서 수직으로 쭉 올리면 영공이에요. 네네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까지는 딱 우리나라 거. 근데 이제 요거 벗어나가지고 이 영공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네. 공간이에요. 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전투기가 비행기가 네. 뭐 천천히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슝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제주에서 뭐 부산까지도 금방 갈 텐데 그렇죠. 전투기라면은 그렇죠. 그럼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뭔가 인터벌이 필요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임의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 안에 파악을 해야 대응을 그렇죠. 할수 그렇게 있으니까. 해서 상대 국가의 여기에다가 이제 진입을 하려면은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네. 통보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네. 이제 전투기 출격해가지고 네. 뭐 격출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위험 도발 사태가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거를 이제 아디즈, 네.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 방공식별구역 네.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나라마다 앞글자 따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방공식별구역이면은 카디즈, 아. 일본이면은 뭘까요? 자디즈. 자디즈. 차디즈. 저 중국이니까 카디. C를 붙여서 또 네. 카디즈예요. 카디즈. 그러니까 K냐 C냐 요 네. 차이인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카디즈가 우리나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게 라인을 그어놨겠죠. 네. 근데 이제 69년도가 되자 이제 일본이 이제 자디즈를 또 이제 그어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반듯하게 서로 간에 침범 없이 해놔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중국이 네. 이제 본인들만의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네. 아니 일본도 침범하고 한국도 침범해가지고 이어도 넘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와 이거 웃기잖아 이거를. 웃기죠. 예, 이어도를 포함시켜가지고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네.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네. 자, 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네. 이어도에 대한 분쟁, 네. 이어도의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섬을 둘러싼 분쟁은요, 영유권 문제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해양 경계 획정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관할권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영유권 가지고 싸우는 거냐, 아니면 관할권 가지고 싸우는 거냐, 요 차이거든요. 네. 자, 영유. 점령의 의미도 있고 네. 소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권인데 네. 영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더욱더 강력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게 이제 영유권이 되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관할권은 뭐냐?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영해에 비하면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관할권 분쟁이다가 더욱더 올바르고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뭔가 그 섬을 차지하려고 영토의 차지가 아니라 네. 이 경계 획정을 위한 네. 그런 논쟁인 거예요. 네. 네. 좀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자, 독도는 우리 땅이죠. 우리 땅이죠. 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지위를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물속에 잠긴 게 아니라 나와 항상 있죠. 네. 바다에 그렇죠. 위로 네.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섬이기도 하고요. 네. 영토로서 지위를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어도는 수면 밑에 4.6m 정도 항상 잠겨 있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네. 영토로서 지위를 부여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또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예전에 한번 중국과 일본 간에 그 아주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네. 센가쿠 열도. 센카쿠 열도. 네, 센가쿠 열도 그리고 뭐 중국말로 하게 되면 다이다오. 요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이제 서로 자기네 영역이다 주장을 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영유권 분쟁이에요. 그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하지만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네. 영유권이 아니고 그 경계 획정에 대한 분쟁이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양 네. 국가 간에 네. 뭔가 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네네네. 뭐 협정을 맺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간 수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한중 간에 그다음에 또 중일 간에 네. 또 한일 간에 네. 보게 되면 지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뭐 협정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자꾸 반복된 얘기가 네. 이 한국과 중국이 왜 다투고 있냐, 네. 무엇을 두고 다투고 있느냐, 요게 문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영유권 주장이 아니라 경계 획정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영유권이 아니고 관할권을 관할권.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네네.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네. 외교부가 발표를 했어요. 네. 인정을 합니다. 이 동중국해 수심에 상시 잠겨 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네, 암초라고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유엔 해양법 협약상 네. 섬도 아니다. 네, 잠겨 아.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닫지는 않으면서 이 영유권 분쟁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네. 아까 얘기했던 네. 영유권 다툼이 아니다. 자, 이어도 관련 영토 문제는 없으면서 네. 해양 경계 획정의 문제만을 존재하지만 네네. 이어도 수역이 우리 측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중국보다. 네. 우리 측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네.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이지가 중첩이 됐다는 걸 봤을 때 네. 이어도가 무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딱 놓고 이어도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50km가 더 우리 쪽으로 쏠려 있어요. 딱 그 중간을 딱 잘랐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더 가깝다. 그렇죠. 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50km면은 상당한 거리죠. 오, 그러네요. 보니까 상당한 거리. 제주시에서 서귀포 거리예요. 아유,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저 네. 또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많은 자료들을 네. 줄인 게 이건데 네. 여기서 또 줄인 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님 최근에 멋진 공연 한번 끝내셨잖아요. 예. 네, 아주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아주 하하. 핫하게 그냥. 또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네. 우리 도민분들이 흥을 들었다 놨다. 아우,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안에 그 음악을 하시는 아티스트 입장으로서 예.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 뭔가 아티스트 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좀 네. 괜찮은 콘텐츠가 아닐까요? 사실 아티스트 이전의 제주도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어도는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연주를 함에 있어서도 막연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는 이상향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알면 알수록 이어도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기존에 연주했던 아니면 기존에 표현했던 이어도와는 다르게 조금 더 깊은 내용의 이어도에 대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네. 이 제주도에 너무나 많은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열심히 만드는 컨텐츠를 네.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되게 어려운 일인데 네. 이거를 문화예술 특히나 네. 음악으로 뭔가 승화를 시켜가지고 네. 멋진 퍼포먼스 공연이 만들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물론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어도 관련된 창작 네. 공연들이 많지만 네. 조금 더 대중적이고 그렇죠. 조금 더 젊은 감성으로. 감성이 좀 녹여든다면 더욱더 좀 접근이 쉽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바람과 미션을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간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이 영상 살려가지고 네. 많은 분들께서 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한다고 네.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네. 네. 우리 여기 전부 다 이제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네. 제 얘기가 잘 전달돼가지고. 네. 일단 이 해양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 해양법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어려운 내용보단 뭔가 우리가 이어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재고할 수 있는 네. 네, 모티브. 네.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이 5번째 이야기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가 많지만 네. 이거 꼭 잘 살려가지고 네. 많은 분들께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이어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네.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네. 5번째 이야기 지금은 이어도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알아가 주시고 더욱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